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기총 사무총장님이신 박종호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입니다. 그 약칭으로 수기총 이렇게 알려졌고, 또한 이 수기총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몇 차례의 대형 집회와 함께 온갖 이 개정 교육 과정의 문제를 폐기와 전면 교체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 근본 2022-33호의 상당한 부분 수정 내용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참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했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육보고시가 나오기까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되돌아보면 참 감회가 새롭고 어려운 고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수기총의 대표 회장이 되시는 김성희 목사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대표가 있습니다. 인천, 경기, 서울. 그래서 황교호 대표님, 송종환 대표님, 원송 대표님 이렇게 이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적극 뒤에서 지원을 해 주셨어요. 사무총장을 앞세워놓고 전적으로 일임을 하고 또 앞장서서 이 일을 해내라고 이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마다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감사한 일은 신부에 뛰신 분들도 있지만 그동안 수도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의 협조와 성도님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물심 양면으로 수고가 있었고요. 또 집회 때마다 동원해 주시고 이렇게 협력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수고고 남다른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또 자문위원님들이 수고 많이 해 주셨어요. 자문위원님들 이영희 교수님, 규런병 교수님, 그다음 조영빈 변호사님, 또 주요생 목사님, 서유 또한 거기에 같이 협력하여 적극 도와주신 또 수기총의 서기가 되는 서요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 각 단체들, 시민단체, 특히나 이 발표를 해주셨듯이 전부 학부모 대표, 또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이 추운 날씨에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지 저는 그 일을 보면서 제가 어렵고 목회하는 목사로서 어렵고 지칠 때가 많았지만 이 학부모님들을 보며 수고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또 내려놨다가 다시 또 붙잡고 또 내려놨다가 다시 또 일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좋은 그래도 만족스러운 우리가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의 결과가 왔다는 것은 참 부족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수고는 여기에 지금 발표하시고 있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의 수고이기 때문에 격려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잘못된 교과 과정에 대한 내용 수정을 위해서 국회와 대통령실, 교육부 이런 단계를 넘나들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가장 크게 성공을 거두었던 행사로 수기총은 지난 5월 15일 날 우리가 저기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사실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악법 때문에 수기총이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기총을 발족시켜서 이런 악법, 반성경적인, 반윤리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막아내야 되지 않겠냐. 경기도, 인천, 서울 연합회가 하나가 된 그러한 연합총단체가 수기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로서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되겠다. 이래서 한 것인데요. 5월 15일 날 우리가 하게 된 동기가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의 검수완박이 통과되면서 직계 정부가 들어오기를 아마 이와 총의 검수완박처럼 차별금지법이 밀어붙여서 통과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아주 큰 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5월 1일인데 15일을 디데이로 해서 이 집회를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국회 앞에서 저 뒤까지 한 450m, 500m의 그 길을 꽉 메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런 개입하시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좀 고개가 좀 숙여들고 수준을 내려갔는데 이제 행정부 쪽으로 이 교과서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이 문제도 동성애 차별금지법 다 이게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수기총이 이게 개입해야 되겠냐 이게 이제 찬반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수기총이 이런 문제는 개입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특별 회의를 거쳐서 비상회의를 거쳐서 또한 이 집회를 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 이제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여러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8월 30일 날 국기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구국 집행부 초청 포럼 네트워크를 이렇게 집회를 포럼을 했습니다. 그 일을 뒤를 이어서 또 우리가 한 것이 전면 개정 및 폐기 촉구를 위한 9월 13일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를 찾아서 방문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데 이 나라의 집권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뭘 하는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국민의힘을 찾아가되 교육위원회의 간사 이태규 간사죠. 그걸 찾아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위원회 갖고는 좀 힘들다.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좀 개설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공청회를 좀 교과서 공청회를 좀 해달라. 하겠다. 우리가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이 교육위원회만 갖고는 안 되니까 정책위원회를 찾아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22일 날 국회 정책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전 의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PPT 교재를 쫙 설명을 하고 이러니까 심각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신무들을 불러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자. 대화하는 시간을. 그러면 잡아달라.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의 주선으로 교육부 개정교과과정 담당을 하고 있는 오성걸 실장을 비롯해서 실무인들을 날짜를 잡아가지고 9월 29일 날이네요. 그날 성일종 의원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PPT 설명 자료를 가지고 그날 참석한 인원은 조영길 변호사님, 김남배 교수님, 재학교 교수님, 또 거기에 서요한 목사님, 김성환 목사님, 황희경 목사님 등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국회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2022년 교육과정의 내용이 교과서가 집필될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고 그 나라의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하는 교육마저 뿐만 아니라 동성애 옹호하는 주입식 교육 받는 학생들이 세뇌 교육을 되면 이건 자연적으로 이건 뭐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신문 전면 광고를 이제 내게 됐습니다. 신문 광고를 10월 12일 날 주기총 공동 대표회장의 비상회의 소집을 통해서 일간신문에 냈습니다. 국민일보와 또한 기동일보에 전면 광고를 내게 됐고 또한 10월 30일 날 삼각지역에서 대형 집회를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해서 10월 30일 날 삼각지역 앞에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시간이 뭐 그렇게 막 긴 시간이 아니에요. 한 20여일 앞에 놓고 준비를 했는데 교회들이 이 수도권의 교회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셨고 시민단체들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디데이에 가까워졌습니다. 10일, 5일, 일주일, 5일 가까워지면서 점검을 해보니까 놀랍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버스를 20대, 어느 교회에서는 10대, 15대 맞춰가지고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좀 잘 이번 집회 역시도 성공적으로 많은 인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됐었습니다. 10월 29일 날 우리가 아는 대로 이태원 사건, 할로윈 사건이 터졌죠. 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이것이 중단되어진 이런 아주 참 저로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거 만약에 오늘 진행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두 번 연기해서 집회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저는 29일 날에 있었다는데 주일날 아침 당일이죠. 7시에 제 잠을 깼습니다. 잠을 깨서 7시에 제가 예산 4시에 잠깐 잠을 잤다가 7시에 전화벨 소리 듣고 있는데 경찰청에 전화 오고 서울 용산 경찰 보전 정보관이라고 전화 오고 왜냐고 그러니까 모르느냐고 뭘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태원에 지금 150명이 넘게 지금 사고 나서 죽었는데 어떻게 거냐고 이 집회 진행할 거냐 말이에요. 집회를 하지요. 집회를 해야지. 오늘 오후에 쓰신데 진행해야죠. 그럼 막 그냥 여기저기 전화 나타났어요. 그래서 조영길 변호사님 전화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꿔야 될 것 같아. 바꿔야 될 것 같아. 중단하고 연기해야 될 것 같아. 그건 뭐 조영길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도 안 됩니다. 진행해야 됩니다. 이런 끝에 조 변호사님께 그랬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만약에 중단하고 연기할 경우에 문자를 좀 써놓으십시오. 그러고 얘기해놓고 계속해서 전화하고 또 여러분들과 의논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 예배 시간 1시간을 앞둔 10시가 돼가지고 이게 큰일 났어요. 벌써 다른 데는 지금 뭐 오전 예배 끝나고서부터 저는 모이기 시작할 건데 12시 밥 먹고 그냥 올라올 텐데 그러나 하는 수 없이 여러 가지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프레임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용산에 같은 지역 옆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프레임에 걸려서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구나 이 결단을 하고 거기서 취소하고 13일 2주간 미뤄서 13일로 우리 연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착오가 많았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모든 게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순서 맡은 분들이 선교자들이 다 빠져버리고 갑자기 일정 바뀌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모든 순서의 안내 질서 위원 100명 50명 오기로 했던 다 맡은 교회들이 없는 거 설교를 맡으실 분들이 없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준비가 그날 당일 설치하고 있었는데
그 현장에 와서 설치하고 있는 중에 중단을 시켜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문제가 많았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다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D-Day란 3, 4일 정해놨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못 온다는 교회들이 오게 되고 또 순서를 모든 질서위원들 80명, 50명 뭐 맡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힘이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3만여 명이 모여서 우리 삼각지역에서 집회를 할 수 있어서 모든 얘기 우리 용산의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회뿐만 아니라 교육부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되고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도 아마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을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요쪽에 연락이 왔어요. 수기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컨대는 한 4번 뭐 날짜열이 있겠지만 교재에 아마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한 4번 정도 이렇게 했고요. 찾아가서 전문위원들 다 모시고 가서 전문위원들이 자료 제출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설득도 하고 협박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또 움직였습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찾아가서 국회 원내대표 찾아가고 모든 국회의원들을 다 찾아가서 바깥으로는 대형 집회와 바깥에서는 학부모들의 1인 시위와 온갖 규탄대회가 강력하게 폐기하라. 그러나 내면으로서는 전면의 수정이나 이런 변화를 가져오도록 우리 국회가 또한 교육부와 또한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을 넘나들면서 수없는 바쁘게 움직여졌던 결과 점점점 무르익었던 것 같고 사람들이 굳었던 것이 점점 풀어져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점 우리들의 제출해드리고 그분들에게 드렸던 자료를 가지고 조금 변화가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12월 4일 정도에서는 장관님까지도 만나고 온갖 모든 고위층들은 대부분에 다 만나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섹슈얼리티의 교육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성적 욕망에 대한 해석 오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삭제가 됐다. 2015년에 만약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그랬거든. 전혀. 그래서 요즘에 들어간 독약이나 15년에 들어간 독소의 독약이나 뭐 요즘 거 빼고 그때 놔두면은 그거 교과서가 건강한 교과서가 되겠냐. 별 방법으로 다 이야기를 해도 그건 세상 없이도 안 된다는 거. 그러더니만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생각해 볼 때는 이 성혁명이니 이런 내용은 잘 몰라요 저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변화가 왔는데 섹슈얼리티가 삭제가 되고 성평등 성적 자기 결정권 여기에 대해서 가로 안을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내 조 변호사님에게 이거 이 정도면 되느냐 이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 기적이 그런 귀한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참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희생과 수고 또 우리 젊은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수고 끈질긴 치밀한 그러한 수고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아직 잠재되어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있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 교육부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갖고 서로 우리가 자료도 주고 서로 의논하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일들을 선하게 풀어가는 길을 우리가 트였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계속해서 우리가 선한 일에 투쟁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바깥에서 해주지 않으면 협상이 안 돼요. 제가 항상 생각할 때는 바깥에서 싸워주고 바깥에서 모여주고 가봐야 집회에 동참하고 이렇게 할 때 내면에 같이 행정부와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집회가 없었고 학부모들이 나가서 그 추운 날에 피켓 들고 싸우지 않았더라면 이런 협상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앞으로가 이 일에 사람이 걸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집회 또 1인 시위 또 모이라고 할 때 같이 모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더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우리가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 상당한 부분 우리가 교육과정의 문제를 다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가 좀 긴장된 마음을 풀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수고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모든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좀 촉박하긴 하지만 이제 1시부터 또 두 번째 섹션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샌드위치와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맛있게 드시고 이제 1시부터 2차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2차 섹션 참석해 주셨던 분들, 발표자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